네, 안녕하세요. 홍익노무법인의 편민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한 해는 사실 노동법들이 많이 바뀔 것 같지 않다가 급격히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판례, 동사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각종 이제 노동 이슈들이 변화해서 인사 담당자분들 회사에서는 곤욕을 치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에 반해 25년 올해는 또 대선이 또 예정되어 있고, 대선 이후에 새로운 노동관계법의 변화, 4.5일제 한다라거나, 또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포괄임금제를 다 폐지하겠다라든지, 이런 이제 특정 또 후보들께서는 또 그런 의견들을 좀 주시기도 하고요. 노동법이 많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또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근로감독에서 강하게 또 굉장히 좀 집요하게 보고 있는 근로시간, 임금, 휴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적으로 어떤 것들 좀 잘 챙겨야 될지 엑기스 위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셔야 되는 게, 과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 뭐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기업 담당자분들 회사 출근하시면 뭘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출근하셔가지고 하자마자 일을 하십니까? 저는 바로 일하는 사람 본 적은 없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보통 뭘 하시냐면 커피를 탑니다.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있어야 머리 잘 돌아간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커피를 타고요. 그러다 보면은 커피 타러 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동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고 바로 또 앉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또 한 대 태우고 오세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시에 만약에 일을 시작해야 되면 회사에 오는 시간 9시가 아니라 보통 8시 반, 8시 20분, 집이 멀면 멀수록 빨리 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1년, 2년 지나고 나서 나 1년 전에 8시 20분에 회사 왔는데 그 40분은 뭐 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노동부 근로감독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찍혀져 있으면 8시 20분에 와서 40분 동안 일한 거 아닐까? 일한 거 같으니까 돈 안 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억울한 게, 이 근로자분들이 나 그때 일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와서 이렇게 찍어버리면 기록이 남는데 1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인사 담당자분들도 한 달 전에 내가 뭐 했냐라고 하면 그 바로 기억이 안 나요. 하물며 1년 동안 근로감독하면 1년 동안의 기록을 보는데 1년 전, 6개월 전, 2달 전, 그렇게 시간이 찍힌 것만 가지고 보면은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뭔가 공백이 있는 시간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런 걸 좀 볼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노동법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돈을 줘야 하는 근로시간, 그리고 52시간제를 이야기할 때 그 52시간에 들어가는 근로시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일을 한 시간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예요. 그럼 인사팀에 와가지고 할 일이 있겠죠? 그 일을 하는 시간, 약정한 근로를 하는 시간, 근로시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게 내가 하기로 내가 메인 잡은 아닌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직이라고 치면은 안전모도 쓰고 안전화도 신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출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일을 남이 있어가지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도 근로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노무사님, 우리 회사 사장님이요, 직원들 가급적이면 단합 이렇게 하게끔 잠바를 하나 맞췄는데요, 출근하면 이거 입는 시간은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거 입는데 한 10초면 입는데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입었던 점퍼를 벗고 갈아입고 10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자, 그렇게 뭔가 옷을 입는데 걸리는 시간들, 자, 그 옷이요, 꼭 입어야 되는 게 아니면 근로시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꼭 입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지 같은 게 있어야죠. 사장님이 뭔가 가이드를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입으면 징계할 거야. 우리 회사 담합을 위해서 꼭 입으세요라고 지시를 해서 입게 되면 그 옷 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갑니다. 또 이런 문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10초 만에 입고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입어요. 10분 만에 입는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10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10초 만에 입는 애가 조금 더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일도 잘하고. 근데 천천히 10분 동안 입는데 이거 10분 동안 입는 것도 근로시간으로 봐줘야 됩니까? 사실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는 노동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1시간 입을 수도 있고 10분 입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만약에 1분 정도다라고 하면 그렇게 1분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10분, 20분 개인차를 너무 그렇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또 일했다고 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하기로 한 일은 아닌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내일은 아닌데 사장님이 갑자기 야 이거 와가지고 저기 이거 세팅 좀 해. 제 일이 아닌데 해라면 해. 자,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들어간 일은 아닌데. 두 번째, 안 하면은 페널티가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다 모여서 교육 들어. 오늘 워크숍 꼭 가야 돼. 안 가면 평가에 반영할 거야. 뭔가 불이익이 있는 경우. 일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스탠바이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근로시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기 전에 저랑 약속을 몇 가지 해야 됩니다. 법에는 하도 용어가 많으니까 저랑 딱 3가지만 약속할게요. 쓰는 단어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법정 근로시간이 있어요. 법정 근로시간 뭔 것 같으세요? 들어보셨죠?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까지입니다, 여러분. 법정 근로시간은 그 시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정한 겁니다. 까지예요, 까지. 요걸 오바되면 뭐가 된다? 연장 근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개념은 법정 근로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정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이게 뭘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소정이라고? 소정.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노사 간에 합의한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합의. 이 합의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입니다. 내에서. 자,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은 45가 될 수가 없어요. 하루에 9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 8,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의할 수 있냐면 하루 7시간 합의할 수 있어요. 일주 35시간 합의할 수 있어요. 1주 40시간, 하루 8시간 합의할 수 있어요. 그거 오버되는 건 합의가 안 된다.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연장 근로의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 오버되는 것들은. 합의 자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는 일주 40시간까지, 그거 오버되는 거는 연장 근로 사전 합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이런 거 이제 판단할 때 소정 근로 시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45시간, 우리가 포괄임금제 고정 OT지 않은 사업장은 45시간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연차수당, 주휴수당 이런 거를 45시간 기준으로 줘야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0시간 오버되는 거는 연장근로 합의니까 이 경우도 40시간까지 소정근로 합의가 있는 걸로 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연차, 주휴 이런 것들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휴하고 연차수당, 주휴수당 뭐 이런 것들은 8시간 오버해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휴는 최대 일주일에 8, 연차도 하루 최대 8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통사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주 40시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급제 쓰시잖아요. 월급제 직원분들 연차수당 줄 때 월급을 어떻게 시간급으로 쪼개지? 그러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뭐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올 거예요?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요 의미를 아시고 209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0시간제 하시는 사업장들은 다 209시간제다. 209시간으로 나눠서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냐를 아시면 좋습니다. 자, 일주일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 요거는 40시간은 일하는 시간, 소정근로 시간이고, 8은 뭡니까? 주휴입니다. 자, 요거를 한 달의 주수, 한 달의 주는 어떻게 구할까요? 1년 365일 중에 7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1년 동안 주가 됩니다. 52주가 나와요.
52주를 근데 한 달에 주가 나와야 되니까 12달로 다시 나눠봅니다. 그러면 4. 여러분들 4.3452 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48시간에다가 이걸 곱하면 208.57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209시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걸 통상 월급을 209시간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요게 하나 추가가 됐죠. 요거는 뭐 주 5일 월화수목금 요건 보통 일요일 주휴일 근데 요거는 하루 비는 게 토요일인데 요 날을 그냥 뭐 우리가 회사에서 취업 규칙이나 이런 데서 야 토요일 4시간 유급 처리하는 걸로 하자. 그런 경우에 요 4시간까지 포함해서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런 사업장들만 요 산식에 따라서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장은 226. 토요일 8시간 유급 처리하면은 243이 나옵니다. 뭐 요거는 그 사업장별로 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근로시간은 이런데 우리가 일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야, 직장인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하는데 기껏 해봤자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경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쉬고 일할 수 있나?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법에는 일단은 근로자가 일만 하면 죽으니까 살으라고 생존하라고 휴게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다 아시죠? 4시간에 얼마죠? 30분 이상. 죄송합니다. 한 8시간에 1시간. 네,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잘 착각하시는 게 이거 끝날 때 좀 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사람 성격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8시간 쭉 하고 나는 1시간, 꿀 같은 1시간을 쉴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법 보면 이렇게 돼. 도중에 주라고 돼요. 도중에. 이 도중이 때문에 끝나거나 시작할 때 휴게를 못 주는 겁니다. 반드시 중간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노무사님, 그 끝나기 1분 전에 1시간 쉬게 해도 되나요? 뭐. 되죠. 뭐 안 되겠어요? 근데 그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렇게는 잘 안 하고요. 우리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좀 상식이 맞게끔 해야 됩니다. 법의 취지가 중간에 쉬고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휴식권을 주라는 의미인데, 퇴근하기 1분 전에 휴게를 줘버리면 조금 이 근로자 간의 관계도 좀 많이 악화될 수 있고, 법의 취지하고도 또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우리 이거 쪼개서 줄 수 있습니까? 뭐 쪼개줄 수 있겠죠? 뭐 30분씩 줘도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이 완성차 이제 업계에서 이 대법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 15분 단위로 휴게를 줬어요. 이거는 휴게로 보기 어렵다. 왜? 그 사업장 특성상 15분을 못 쉬는 거예요. 생산 라인에서 나와서 갔다가 오는데 10분 좀 넘어요. 담배 피러 갔다 오면 15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복 시간이 거의 10분, 15분인데 이게 무슨 쉬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이동 시간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휴게 시간을 쪼개는 게 필요하다. 쪼갠다고 하더라도.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문제가 좀 되는 게 이 하루 중에서 일을 8시간 다 안 하고 조금 하고 가는 경우 이야기합니다. 반차 제일 많죠? 반반차도 있을 겁니다. 반반차는 뭐예요? 2시간짜리 휴가. 시차도 있습니다. 1시간짜리 연차. 원래 연차는 하루 단위로 줘야 되는데 근로자한테 조금 더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야, 1시간 단위로 쉬어도 돼. 그게 뭐 근로자한테 불리한 건 아니니까. 왜? 근로자 선택으로 쉴 수 있게 선택지를 넓히는 거니까 뭐 노동부도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반차를 쓰면은 하루에 4시간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4시간 일하고 집에 가버린다. 오전 반차 쓰고 오면 오후 한 2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하고 4시간 일을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없냐? 문제가 생기죠. 왜? 실근로가 4시간인데 중간에 쉬었어? 안 쉬었어? 안 쉬었어요. 30분을 중간에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근로자분한테 너 2시에 와가지고 30분 중간에 한 4시부터 4시만 쉬고 18시 반에 집에 가라 이러면 입이 한자대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입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불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불만이 생긴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냥 법을 어기고 4시간을 그냥 줍니까? 4시간만 일하고 집에 가게끔 해요? 자, 이게 노동부에서도 전년도에 지금 총선은 지금 끝났습니다만은 노동부에서도 2023년도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4시간 일하는 사람들 중간에 30분 쉬는 거는 그 사람 선택에 따라 안 쉬게 할 수도 있도록 하자. 라는 법안이 들어갔는데 입법 과정에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노동부도 그런 것들을 좀 주안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근로감독을 나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행법은 4시간에 30분 주게 돼 있으니까 가능하면 휴게 시간 주시는 게 맞고요.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근로감독 차원에서는 아주 이제 큰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그냥 감독 나와서 시정명령 받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정 근로하고 휴게를 봤는데 그럼 이거 오버돼서 하는 것도 시간의 근로라고 합니다. 시간의 근로는 3가지가 있죠. 연장, 휴일, 야간입니다. 연장 근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오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뭐 해야 되죠? 50% 이상 가산임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장 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을 오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52시간제 이야기하는 거죠. 40 플러스 10이라고 해서.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입니다. 근데 이때 50% 가산임금을 줘야 되는데 150%를 줘야 될까요? 50%를 주면 될까요? 무슨 소리야? 야간 근로 한 거 100%는 줘야 되니까 150%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야간 근로에 있는 100%는요. 사실 뭐 하나에 다른 데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하루 8시간 안 넘은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기본급의 100%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루 8시간 오버해서 했던 시간이 하필 야간 시간이다. 그러면 연장에 또 100%가 들어가요. 휴일에 나와서 내가 야간까지 같이 했네? 그럼 휴일 100%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간 근로의 100%는 야간에 안 붙이고요. 다른데 어딘가는 100%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 근로는 가산임금 50%만 주셔도 되고요. 대신에 그 100%는 연장이든 휴일이든 기본급이든 거기에 100% 들어간 걸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0% 추가 줘버리면 중복으로 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노무사님 그럼 여기 있는 거 여기 붙이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편하게 좀 하시려면 야간 근로는 가산수당만 주시고 연장 기본급 휴일 근로 여기다 100% 들어가는 걸로 가름하시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관리하시기가. 휴일 근로는 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 주일이나 근로자의 날 그리고 약정 휴일 요때 나와서 일을 했을 때 주는 건데 8시간까지는 50%, 8시간 오버한 거는 100% 가산, 200% 주는 겁니다. 요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법은요, 이 대상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다르게 정해놨습니다. 일단 남녀는 크게 상관없어요. 법정 근로시간 연장 근로 부분은 남녀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야간하고 휴일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크게 야간 근로할 때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좀 있죠. 아무래도 야간하고 휴일에 일할 때는 이 여성분들이 이제 보통 출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성을 보호한다 이런 차원에서 밤에 일하고 휴일에 일하면 몸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본인 동의는 확실히 받아. 요거는 별도로 동의서를 받아도 되고요, 여러분. 그냥 근로계약서 안에다가 명확하게 쓰고 거기 옆에 서명을 받는 방식도 됩니다.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민하시는 게 빨간 박스 들어가 있는 임신, 산후 1년 이하 인자에 대한 관리예요. 임신한 사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연장근로 못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지금 최근에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2주인에 36주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2시간. 자, 오버하면은 본인 동의가 있어도 안 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임신하신 분들, 임신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입덧? 바로 생깁니까? 오늘 만약에 착상이 돼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몸에 변화가 납니까? 빛이 나요? 이렇게 몸에서?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애 둘, 생겼을 때 몰랐어요. 병원 가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몇 주냐? 11주, 12주, 10주 이랬던 것 같아요. 첫째하고 둘째가. 그러니까 한 10주 동안 잘 몰라요. 초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근로자분이 그걸 내가 12주 때 알고 회사에 알려줬어요. 그리고 회사가 그때부터 얘 연장근로 시키면 안 되겠다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미 10주 동안 연장근로를 했어요. 그럼 어찌 될까요? 이거 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처벌하면은 좀 억울해 안 억울해 회사가? 겁나게 억울하거든요. 왜? 아니 직원도 몰라가지고 연장근로 했는데 아니 회사도 지금 알았는데 옛날에 그 10주 동안 임신했는지 조차를 몰라 시켰는데 이걸 처벌한다? 전혀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가지고 노동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해석도 실제로 그러하고요. 이야기를 안 하고 뭐 모르고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야간하고 휴일 근로는 임신한 사람도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청구하고 노동부 장관 인가 그리고 근로자 대표하고도 또 어느 정도 합의가 또 필요합니다. 장관 인가는 장관님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이 장관님이 각 노동청에 다 이 위임을 해놨습니다. 우리 관할 노동청에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산후 1년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연장근로 할 수는 있어요. 아이 놓고 돌아왔는데 1년 안 된 사람들. 아이 놓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1년 쓰고 온 사람들은 뭐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출산휴가만 갔다 온 사람들. 일주일에 46시간까지 가능하고 하루에 2시간,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년에 150시간. 요거 오버되면은 처벌된다. 그러니까 52시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야간하고 휴일은 본인 동의, 뭐 장관 인가 받으면 되는데 좀 다르죠? 이 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 청구인데 또 이 양반들은 본인 동의예요.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튼 동의가 필요하다. 의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18세 미만 남녀는 일주 35시간, 하루 7시간까지가 법정 근로시간이고 연장 근로는 일주 5시간, 하루 1시간 한도가 있습니다. 야간 휴일도 마찬가지로 본인 동의 장관 인가 받아야 됩니다. 유의염 작업을 하는 노동법 근기법에서 말하는 유의염 작업자들은 또 좀 더 적습니다. 하루 6시간, 일주 34시간. 연장 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금지입니다. 왜? 위험하니까. 위험한데 몸이 피곤할 때 하다가 사고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야간하고 휴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러면 2강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